김성환의 행간 시사평론가 김성환 씨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유미경 님이요. 아니 유실 방지망도 설치했다면서 그 설치하면서도 큰 출입문 열린 걸 몰랐단 말입니까? 유실 방지망은 제대로 설치한 거 맞냐? 그것도 의심스럽다 그러셨어요. 인양업체, 중국 업체죠. 예, 이 업체가 그렇게 믿을만 하냐라는 의문들도 많이 보내주시는데 오늘 2부에 박주민 의원 나옵니다. 세월호의 또 하나의 가족이라고 불리는 박주민 의원과 박종훈 변호사가 아예 스튜디오로 나오세요. 그분께 이런 질문 저런 질문 궁금증 다 물어보겠습니다. 네, 행간 가죠. 듣겠습니다. 그러세요. 민주당 경선이 시작이 됐습니다. 네. 이미 지난해 22일 사전 현장 투표가 끝났고요. 바로 이번 주말에 ARS 투표를 시작으로 운명의 호남 경선이 치러지게 됩니다. 예. 다음 주 월요일이면 진짜 대선 판도를 결정지을 호남 경선 결과가 이제 나오게 되는데요. 월요일입니다. 이 아슬아슬 살얼음판 호남 경선 이 뉴스의 행간을 좀 살펴볼까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사전 투표가 먼저 이루어졌는데 네. 이 결과가 유출이 되면서 지금 더 좀 아슬아슬한 느낌이에요. 예, 굉장히 좀 불안하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예. 이게 지난 22일 전국 250개 투표소에서 현장 투표가 실시가 됐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이후에 이 현장 투표 결과로 의심되는 자료가 외부로 유출이 됐습니다. 누가 얼마 얻었다, 이런 게 이제 네, 어떤 후보가 돌아다니는 거예요. 카톡방에. 압도적으로 누가 높다,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것 때문에 더 지금 논란인데요. 그렇죠. 이 사실이 알려지자 당이 그냥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당 선관위가 근거 없는 조작된 자료다 이렇게 발표를 했지만 한때 후보들 사이에서 이 투표 무효, 경선 보이콧 주장까지 나올 정도로 굉장히 분위기가 격앙돼 있습니다. 예. 유포자를 찾아내서 처벌해야 한다. 엄중한 진상조사가 필요하다 이렇게 예. 지금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아슬아슬 살얼음판 민주당 호남 경선 이 뉴스의 행간 이면에도 뭐가 깔려 있습니까? 네. 첫 번째 행간은 석류가 익을 대로 익었다입니다. 석류 얘기가 여기서 왜 나옵니까? 가을에 석류가 익을 대로 익으면 어떻게 됩니까? 터지죠. 예.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속이 터져서 붉은 알이 밖으로 나오게 되잖아요. 그렇죠. 지금 민주당 경선 분위기가 바로 그런 것 같습니다. 갑자기 달궈져서 붉은 석류같이 속이 터져버린 상황이 되는 거 아닌가. 예. 그러니까 후보들과 캠프 사이에 감정의 골이 패일 대로 패여서 이 진절이 나는 상황까지 치닫고 가는 거 아닌가. 이 문재인 안희정 후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네거티브 공방 주고받으면서 진절이 가난다, 정 떨어진다 이런 표현까지 지금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러게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현장 투표 결과까지 외부로 유출이 되면 이쯤 되면 거의 브레이크가 작동하지 않는 통제 불능 상태로 가는 거 아닌가 우려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말로만 우리는 한 팀이다. 버스 위에서 내려와 캠페인하면 뭐 하겠습니까? 후보들이 심리적으로 같은 당 후보라고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여기지 않으면 그만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마주 달리는 열차, 석류처럼 봉숭아 꽃이처럼 터지기 직전이다. 과연 이 흐름을 멈출 수 있을까? 국민들도 지금 조마조마한 심정으로 지켜보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경선관리위원회가 더 철저하게 했었어야 돼요. 그럼요. 이런 상황까지 생각을 했었어야 되는데 이 과열 상황에서 이 문제까지 터지니까 정말 지금 석류처럼 돼가는 거 아닌가. 맞습니다. 우려가 나오는 거죠. 만약에 공개가 될 수 있는 상황이었다 그러면은 예. 미리 공개를 하든가 아니면은 완전히 이럴 여지를 차단하도록 그렇죠. 나중에 투표하도록 하든가 했었어야죠. 두 번째 인간 뭡니까? 두 번째 인간은 어게인 2001을 꿈꾸지만 어게인 2012가 될지도 모른다입니다. 이건 무슨 말씀이세요? 15년 전이죠. 2002년 민주당 경선 다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우리나라 대선 경선 사상 가장 드라마 같은 경선이다 이런 평가를 노무현 받습니다. 후보가 돌풍 일으켰던 그 경선이죠. 네. 지지율 단 2%에 불과한 후보가 예. 지지율 몇십 % 되는 후보를 다 줄줄이 꺾고 올라갔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특권과 반칙 없는 세상을 내세워서 이런 경선의 교과서 같은 경선을 만들어냈거든요. 예. 그렇지만 2012년 경선은 어땠습니까? 12년에 어땠죠? 기억하고 싶지 않은 경선일지도 모릅니다. 민주통합당 당시 이제 입장에서는 문재인, 손학규, 김두관, 정세균 이 4명의 후보가 출마를 했는데요. 예. 경선 룰 협상 과정에서부터 삐걱거렸습니다. 이 모바일 투표 포함시키냐 아니냐 얼마나 이걸 또 반영할 거냐. 갈등이 대단했어요. 네. 첫 경선지 제주에서부터 아주 시끄러운 얘기가 나왔고요. 예. 울산 경선에서는 후보들이 경선을 보이콧하는 사태까지 갔습니다. 맞습니다. 결국 김 빠진 경선이 돼버렸고 대선에서 쓰디쓴 패배를 맛봤던 거죠. 민주당이 지금 그 2000이냐 2010이냐 선택의 기로에 있다고 보세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경선을 어떻게 치르느냐,
얼마나 페어하게 치르느냐에 따라서 나중에 대선이 가까이 있느냐 아니냐 이게 갈릴 수 있다는 건데요. 어게인 2002가 될 것이냐 어게인 2012가 될 것이냐 아직 기회는 있습니다. 각 후보들과 선관위가 어떻게 대응하느냐 어떻게 이번 일을 처리하느냐에 따라서 이 달라지는 경선을 만들 수 있다. 아름다운 경선을 만들 수 있다는 건데요. 지금부터 정신 바짝 차려야 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네요. 세 번째 행간 가죠. 세 번째 행간은 이제는 박적박이가 아니라 민정민을 기억해야 한다입니다. 박적박은 많이들 아시잖아요. 박근혜의 적은 박근혜. 이거 굉장히 유행했던 말인데. 워낙 대세론 때 이제 나왔던 얘기고요. 민정민은 뭐예요? 민주당의 적은 바로 민주당이다. 지금 민주당 집권이 가장 유력하다. 이런 게 중평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민주당 경선 후보 3명 합하면 이게 뭐 60%가 넘어가니까. 예. 그러니까 1등 주자가 다 이겼다가 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딱 한 가지. 뭐예요? 뭘 것 같으세요? 자기 발에 자기가 걸려져 넘어지는 겁니다. 맞아요. 네. 민주당이 이 좋은 기회를 다른 당에 넘기는 딱 한 가지 위험 요소는 뭐냐? 바로 내부에 있다는 겁니다. 외부가 아니라 내부의 적. 네. 내 문제. 그러니까 민주당 경선이 이제 열흘밖에 안 남았어요. 그렇죠. 민주당에서 대통령이 나오느냐 마느냐 마지막 변수는 바로 아름다운 경선이 되느냐 진흙탕 싸움으로 끝나느냐 여기에 달렸다는 겁니다. 작년 말쯤 4.13 총선 한 달 앞두고 각종 평론가라든가 여론조사 기관 모두 제1당이 새누리당이 될 것이다. 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김성환 씨도 그쪽에 비중을 두셨었죠. 아, 그래도 여론조사 결과는 믿지 말라는 얘기 제가 했어요. 근데 다들 새누리당이 압승하는 줄 알았잖아요. 네, 맞아요. 네. 그러니까 한순간에 훅 갔습니다. 맞아요. 새누리의 적은 새누리당 이란 사실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진박 공천에 옥새 파동 일으켜서 추락한 거거든요. 예. 지금 만약 민주당이 집권하고 싶다. 그렇다면 이제는 박적박이가 아니라 민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한다 얘기해주고 싶습니다. 여기까지 오늘의 행간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굉장히 좀 불안하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게 지난 22일 전국 250개 투표소에서 현장 투표가 실시가 됐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이후에 이 현장 투표 결과로 의심되는 자료가 외부로 유출이 됐습니다. 누가 얼마 얻었다, 뭐 이런 게 이제 네, 어떤 후보가 돌아다니는 거예요. 카톡방에. 압도적으로 뭐 누가 높다, 뭐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것 때문에 더 지금 논란인데요. 그렇죠. 뭐 이 사실이 알려지자 당이 그냥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당 선관위가 근거 없는 조작된 자료다 이렇게 발표를 했지만 한때 후보들 사이에서 이 투표 무효, 경선 보이콧 주장까지 나올 정도로 굉장히 분위기가 격앙돼 있습니다. 뭐 유포자를 찾아내서 처벌해야 한다. 뭐 엄중한 진상조사가 필요하다 이렇게 지금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아슬아슬 살얼음판 민주당 호남 경선 이 뉴스의 행간 이면에도 뭐가 깔려 있습니까? 네. 첫 번째 행간은 석류가 익을 대로 익었다입니다. 석류 얘기가 여기서 왜 나옵니까? 가을에 석류가 익을 대로 익으면 어떻게 됩니까? 터지죠. 예.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속이 터져서 붉은 알이 밖으로 나오게 되잖아요. 그렇죠. 지금 민주당 경선 분위기가 바로 그런 것 같습니다. 갑자기 빠진 경선이 돼버렸고 대선에서 쓰디쓴 패배를 맛봤던 거죠. 민주당이 지금 그 2000이냐 2010이냐 선택의 기로에 있다고 보세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경선을 어떻게 치르느냐, 얼마나 페어하게 치르느냐에 따라서 나중에 대선이 가까이 있느냐 아니냐 이게 갈릴 수 있다는 건데요. 어게인 2002가 될 것이냐, 어게인 2012가 될 것이냐 아직 기회는 있습니다. 각 후보들과 선관위가 어떻게 대응하느냐, 어떻게 이번 일을 처리하느냐에 따라서 이 달라지는 경선을 만들 수 있다. 아름다운 경선을 만들 수 있다는 건데요. 지금부터 정신 바짝 차려야 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네요. 세 번째 행간 가죠. 세 번째 행간은 이제는 박적박이가 아니라 민정민을 기억해야 한다입니다. 박적박은 많이들 아시잖아요. 박근혜의 적은 박근혜. 이거 굉장히 유행했던 말인데. 워낙 대세론 때 이제 나왔던 얘기고요. 민정민은 뭐예요? 민주당의 적은 바로 민주당이다. 지금 민주당 집권이 가장 유력하다 이런 게 중평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민주당 경선 후보 3명 합하면 이게 뭐 60%가 넘어가니까. 예. 그러니까 1등 주자가 다 이겼다가 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딱 한 가지. 뭐예요? 뭘 것 같으세요? 자기 발에 자기가 달궈져서 붉은 석류같이 속이 터져버린 상황이 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후보들과 캠프 사이에 감정의 골이 패일 대로 패여서 이 진절이 나는 상황까지 치닫고 가는 거 아닌가. 이 문재인 안희정 후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네거티브 공방 주고받으면서 진전이 가난다, 정 떨어진다 이런 표현까지 지금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러게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현장 투표 결과까지 외부로 유출이 되면 네. 이쯤 되면 뭐 거의 브레이크가 작동하지 않는 통제 불능 상태로 가는 거 아닌가 우려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말로만 우리는 뭐 한 팀이다, 뭐 버스 위에서 내려와 캠페인하면 뭐 하겠습니까? 후보들이 심리적으로 같은 당 후보라고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여기지 않으면 그만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마주 달리는 열차, 석류처럼 봉숭아 꽃이처럼 터지기 직전이다. 과연 이 흐름을 멈출 수 있을까? 국민들도 지금 조마조마한 심정으로 지켜보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경선관리위원회가 더 철저하게 했었어야 돼요. 아, 그럼요. 이런 상황까지 생각을 했었어야 되는데 이 과열 상황에서 이 문제까지 터지니까 정말 지금 석류처럼 돼가는 거 아닌가. 맞습니다. 우려가 나오는 거죠. 만약에 공개가 될 수 있는 상황이었다 그러면은 예. 미리 공개를 하든가 아니면은 완전히 이럴 여지를 차단하도록 그렇죠. 나중에 투표하도록 하든가 했었어야죠. 두 번째 인간 뭡니까? 두 번째 인간은 어게인 2001을 꿈꾸지만 어게인 2012가 될지도 모른다입니다. 이건 무슨 말씀이세요? 15년 전이죠. 2002년 민주당 경선 다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우리나라 대선 경선 사상 가장 드라마 같은 경선이다 이런 평가를 노무현 받습니다. 후보가 돌풍 일으켰던 그 경선이죠. 네. 지지율 단 2%에 불과한 후보가 예. 지지율 몇십 % 되는 후보를 다 줄줄이 꺾고 올라갔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특권과 반칙 없는 세상을 내세워서 이런 경선의 교과서 같은 경선을 만들어냈거든요. 예. 그렇지만 2012년 경선은 어땠습니까? 12년에 어땠죠? 기억하고 싶지 않은 경선일지도 모릅니다. 민주통합당 당시 이제 입장에서는 문재인, 손학규, 김두관, 정세균 이 4명의 후보가 출마를 했는데요. 예. 경선 룰 협상 과정에서부터 삐걱거렸습니다. 이 모바일 투표 포함시키냐 아니냐 얼마나 이걸 또 반영할 거냐. 갈등이 대단했어요. 네. 첫 경선지 제주에서부터 아주 시끄러운 얘기가 나왔고요. 예. 울산 경선에서는 후보들이 경선을 보이콧하는 사태까지 갔습니다. 맞습니다. 결국 뭐 김성환의 행간 시사평론가 김성환 씨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유미경 님이요. 아니 유실 방지망도 설치했다면서 그 설치하면서도 큰 출입문 열린 걸 몰랐단 말입니까? 유실 방지망은 제대로 설치한 거 맞냐? 그것도 의심스럽다 그러셨어요. 인양업체 중국 업체죠. 예, 이 업체가 믿을만 하냐라는 의문들도 많이 보내주시는데 오늘 2부에 박주민 의원 나옵니다. 세월호의 또 하나의 가족이라고 불리는 박주민 의원과 박종훈 변호사가 아예 스튜디오로 나오세요. 그분께 이런 질문 저런 질문 궁금증 다 물어보겠습니다. 네, 행간가죠. 듣겠습니다. 그러세요. 민당 경선이 시작이 됐습니다. 네. 이미 지난해 22일 사전 현장 투표가 끝났고요. 바로 이번 주말에 ARS 투표를 시작으로 운명의 호남 경선이 치러지게 됩니다. 예. 다음 주 월요일이면 진짜 대선 판도를 결정지을 호남 경선 결과가 이제 나오게 되는데요. 월요일입니다. 이 아슬아슬 살얼음판 호남 경선 이 뉴스의 행간을 좀 살펴볼까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사전 투표가 먼저 이루어졌는데 네. 이 결과가 유출이 되면서 지금 뭐 더 좀 아슬아슬한 느낌이에요.